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나기 무섭다 라는 비명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새 집값이 1억 3천이나 떨어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딱 봐도 어딘가 추측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송도입니다.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신축 1타 브랜드 아파트들 여지없이 공급량을 때려 붓듯이 그렇게 쏟아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파트 시장 자체 이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단기간 안에 상승 곡선을 그렸던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84제곱이 5억 선에 매매가 됐습니다. 와, 이거 거의 노원구 집값하고 똑같네요. 여기 대부분 신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한 대장단지들이 많죠. 11월 거래 가격 비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2022년 고점 당시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12억 4천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송도 아파트가 매력이 있다. 투기 세력들, 또 투자 세력들 엄청나게 유입된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1차 하락 시기에 탈출장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빠져나온 곳이기도 했는데, 살짝 또 다시 집값이 반등세를 타는가 싶었더니만 2025년 들어서 인천의 집값이 정말 심상치 않은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현황을 봐도 송도 자이 하베뷰 2단지가 11억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31% 정도 하락을 했네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6억 4천 정도 하락 추세, 51% 정도 빠지는 반토막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더샵 센트럴 파크 1차 역시도 최고가 대비 5억 8천 정도 하락하는 모습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역시도 4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네요. 전세가는 더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의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가 18억 6천 정도, 이건 9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 특수관계 인간의 거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송도 프루지오 하버뷰가 6억 3천, 청라 엑슬루 타워가 6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인천 전셋값도 밑바닥이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여지없이 추락에 가까운 날개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역전세, 깡통전세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고요. 인천 모든 집값의 추이에서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전세 부분에서 역전세, 깡통전세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매매가 시장은 일시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심상치 않은 집값 하락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2025년 대부분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공황에 가까운 금융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경기권, 인천권의 집값의 양상은 서울 중심부까지도 직격할 수 있는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면으로 생각하자면 저점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고점의 집값 때문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빈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또 다른 우회의 저점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일단 모든 이 자본시장의 특징이죠. 고점이면 접근하기 힘들고 저점이면 뭔가 틈새가 열릴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은 이 상반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집주인들에게서는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집값 폭락이라는 공포가 깔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서울 떠나서 10명 중에 6명이 경기도로 이주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이거 인구 이동 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인구 이동이 4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10명 중 6명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는 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자 수는 628만 정도 되는데 2.5% 늘었고요.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 이동률도 10.3%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엄청나게 올랐던 고점에 걸려있던 집값이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단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고점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게 수요도 떨어지고 관망세는 짙어지고 집값은 이제 버티다 예전에는 호가세로 충분히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금융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해체되고 재편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집값의 안전망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발밑에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 거래량을 보더라도 2024년 7월에 쭉 고점을 찍었다가 2024년 12월 들어서 6,269건으로 그치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거래가 역시도 경기권은 성남시, 평택시, 고양시, 하남시,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 파크타운 대림이 6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역시도 5억 9천 하락하고 있고, 늘 저점에 이르게 되면 단골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아파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강변 프루지오 역시도 5억 3천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한 달 상간에 이렇게 경기권 이 매매가 역시도 지금 흔들흔들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세 역시도 인천 집값하고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죠. 부천시, 평택시, 수원시, 과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천 3익 아파트 14억 5천 정도. 여기는 거의 90% 이상. 여기도 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가능성도 높고요. 이편한 세상 광교 역시도 16억에서 7억 정도, 8억 정도 하락하는 전세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천시 레미안슈르 역시도 7억 가까이, 12억에서 4억 정도로 대폭 전세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어떤 전세가 하락 양상과 더불어서 매매가가 동반해서 떨어지는 추세, 그 뒤에는 바로 환율이라는 엄청난 부담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주 말만 해도 1420원 선에 머물렀던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471원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폭등하게 되는 거 바로 달러 인덱스가 109.63 정도로 찍고 있어요. 1.16% 올랐는데, 일본이나 중국 위안화, 유럽 유로화까지도 지금 환율 등살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달러 강세화가 거의 맥시멈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이유가 없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관세 버튼을 딱 누르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달러 폭등의 예고 수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화로 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파국을 불러올 정도로 흔들리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국내 자산시장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쳐맞을 수 있는,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쭈르륵 파도 물결이듯이 뒤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게 되죠.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믿었던 아파트 시장의 가치가 정말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안길 정도로 가격 하락 양상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양상 고스란히 이런 관세 충격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2500선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2456선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 지금 빼는 거 보세요. 벌써 장이 개장되자마자 4천억 이상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3천억 이상 팔고 있고요. 개인이 이걸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런 심산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마이너스 2.48%, 하이닉스 4.82%, 무시무시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셀트리온, KB금융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 금융 부분까지도 3% 가까이 지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아찔한 모습 지금 이 전망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 나스닥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이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네요. 가뜩이나 또 가상화폐 역시도 관세 영향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97,000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지금 1억 5천 선이 그냥 파괴가 돼서 1억 4,80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테더,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스타일라 루멘 모두 가상화폐가 지금 거의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리플이 20% 지금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이렇게 관세 장벽에 철퇴를 맞으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이 트럼프의 위상에 좀 맞지 않는 이 행보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당황하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가상화폐, 국내 코스피 시장까지 금융시장이 정말 판이 깨질 정도로 흔들거리는데, 이거 봉합하지 않으면 엄청난 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어떤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거 상당히 수습하기 어려울 건데 이거 제대로 된 어떤 궤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관세로 인한 불안 요소가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고 무역 전쟁이 불러올 이 세계 경제의 경색 국면이 정말 뭐 살얼음 판을 만들어 내듯이 점점 얼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는데 바로바로 지금 금융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자산시장 최대 저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으면서 기회일 수 있다.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면 누구든지 뭔가 현금 탄알이 확보된 사람이라면 뭐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엿보일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의 이 관세 고통이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오늘 지불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뭐 캐나다에 뭐 이르기를 미국의 뭐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분명히 이 관세 부분은 고통이 따른다는 뭔가 좀 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어떤 바운스에 의해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된 25%의 관세, 그리고 중국은 10%가 아니라 추가 관세 10%죠. 그래서 35% 정도 이 관세를 때려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무역 전쟁 뭐 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갈등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될 가능성 아주 높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문제인 건 아직도 한국은 관세를 맞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세운 공장들이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출 경쟁력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뭐 캐나다, 멕시코여서 안심하고 그곳에 공장을 세웠는데 일단 그곳에 관세 25%가 매겨지게 되니까 고스란히 그걸 짊어지고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관세를 맞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국내 공장들이 대부분 이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관세 장벽에 딱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아무런 방어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고스란히 뭐 관세 충격파인 금융여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버티고 있는 이 부채 시장, 지금 부채 내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렇게 금융 대변화의 어떤 이 한 장이 열리게 되면 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아파트 가치의 최대 저점에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는 얘기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다시 한번 정상가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 자산시장이 다시 회복된다면 뭔가 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지금 아파트 시장들 뭐 신축 분양가가 뭐 고점에 올라서 전혀 서울 신축도 지금 분양가가 무순위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몇 년 전 가격으로 나오는 이 무순위는 그래도 매력적입니다. 흑석자이가 재작년, 작년 뭐 무순위로 나와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뭐 청약에 지원을 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5구제곱 그 당시에 82만 9,804명이 몰렸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깝죠. 분양가가 흑석사인데도 6억 4,650만 원이었어요. 5구제곱이. 지금 거의 뭐 강남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강남권 5구제곱 24평 분양가 얼마입니까? 거의 15억, 뭐 18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흑석자이가 6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가장 최근에 이 흑석자이의 거래가 보면 14억 5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동작역 그리고 흑석역에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는 뭐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라고 해서 20평대도 뭐 15억에 가까운 그런 가격인데 여기가 다시 무순위로 또 나올 예정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똑같은 평수 5구제곱 6억대에 나올 예정이라는 그런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전세가도 5억 8천이라면 지금 뭐 분양가가 6억 4천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전세가로도 충분히 잔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흑석자의 무순위가 또 나오게 되면 뭐 이번에는 유주택자가 이 배제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점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약간 나오는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5구제곱 6억대에 나오는 이 무순위라는 것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장에 나오면 한번 뭐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진입을 시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산 시장은 지금 고점이 신축 분양가 하방 압력 위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몇 년 전 나온 이 무순위 가격, 뭐 시장 지형도를 좀 흔들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죠. 이게 정상가인데 원래는 너무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혼전의 양상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뭐 태풍에 가까운 어떤 금융시장의 대변동 일어날 가능성 높겠습니다. 뭐 위기이지만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더욱더 저점 기회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자산시장 정말 관세 충격으로 말미암아 어마무시하게 가격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제 이런 혼전의 양상에서 미국발 대변화의 역풍을 맞게 될 뭐 부채로 일고는 이 아파트 시장의 자산 가치는 정말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올 가능성 높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선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집을 마련하지 못한, 혹여 또 환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저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